알려드렸던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인성이나 플레이 스타일 등 팬들이 그 호감을 느끼는 축구 선수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 가장 먼저 캉뇽이라 불리며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은골로 깡태. 일단 레스터와 첼시, 프랑스 국대를 씹어먹으며 보여준 엄청난 실력과는 달리 검소하고 소박하며 겸손함과 또 소심함까지 더해 축구판 귀요미를 담당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호감 모먼트 몇 개를 살펴보면 죽음이 몇 억씩이나 되는 양반이 다 부사진 미니쿠퍼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국대 소집일에 기차를 잘못 타 지각해 대시안 감독한테 한 소리 듣자 다음 국대 소집에는 훈련장에 6시간 일찍 출근. 2018 월드컵 우승에 크게 일조해놓고도 우승 세레머니 때 멀리서 트로피를 보면서 쭈뼛쭈뼛거리는 찐따미를 발산. 또 종교시설에 들렀다가 자신을 알아본 팬집에 가서 밥도 먹고 축구 게임하고 축구도 보며 소탈한 모습을 인증. 한 아스날 팬이 길 가다 깡태를 만나 인사했더니 지난 경기 이겨서 미안해 라며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18년 A매치 주간에 부상으로 국대에 차출되지 않은 깡태는 뜬금 첼시의 한 팬 결혼식에 출몰했는데 그 팬은 깡태가 종종 가던 식당의 주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 피셜로는 사실 진짜 오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고 팬심으로 슬쩍 던졌는데 깡태가 진짜 와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나마 축하해주고 하객들에게 팬 서비스를 모두 마치고 돌아갔다고 전해지면서 팬들을 소중히 대하는 깡태에게 팬들은 큰 호감을 느꼈죠. 그리고 풋볼리크스 폭로 파문 당시 밝혀진 사실로 첼시에서 탈세 위험이 있는 계약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매년 12억이 넘는 세금을 정직하게 따박따박 낸다는 이야기가 유출되면서 또 한 번 팬들에게 호감 스택을 제대로 쌓은 깡태. 피치 위에서도 거칠 수밖에 없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지만 더러운 플레이나 도발성 플레이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심판 판정에도 어지간하면 억울한 척은커녕 순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드는데요. 유일한 흠이라면 동료 피셜로 깡태는 카드 칠 때나 게임할 때 타짜 혹은 얍사비를 자주 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깡태는 전 사기꾼이 아니에요. 절 놀리는 애들은 전부 카드 게임이나 플스 게임마다 저한테 진 애들이에요 라며 귀엽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어서 귀여움이 아닌 유쾌함으로 팬들에게 그 호감으로 자리 잡은 선수 페페 레이나. 레이나는 리버풀에서 뛰던 당시 예능신이 보우하사 골 때리는 예능감으로 주말 예능을 책임지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대표적으로 더블 클러치, 풍선골, 잡바링 등 주옥 같은 명장면들을 남겼고 소속팀이나 대표팀에서도 언제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인싸 그 자체의 모습을 보였죠. 오죽하면 2000년대 후반 스페인 메이저 대회 3연패 당시 카시아스에게 밀려 경기는 거의 못 뛰었지만 우승 파티할 때마다 MC를 자처하며 활동량을 과시했고 이에 팬들은 사실 요거 시키려고 레이나를 대표팀에 차출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예능력 덕에 실력이 좀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PL 골든글러브를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으며 주전이었든 아니었든 그가 뛰었던 클럽들만 봐도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아니 솔직히 축구는 더럽게 못하는데 까불기만 해봐요. 그럼 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말년을 보냈던 코모의 에이스 니코 파스는 인터뷰를 통해 레이너는 42세의 나이에도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해 미소를 띠며 훈련했고 그의 열정은 팀 전체를 전염시켰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레이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20살이나 어린 후배에게 인정받기도 했죠. 이어서 같은 스페인 국적의 후안 마타는 훌륭한 인품으로 팬들에게 호감형 축구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단 2017년 수입의 1%를 기부하는 커먼골이라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해 수많은 축구계 인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선행을 이끌어냈고 경기장에서도 비신사적인 플레이나 강한 항의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후안 마타. 또 어떤 인터뷰에서든 팬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약보다는 동료들을 띄워주면서 나이스 가이라 불렸죠. 심지어 첼시 시절 에이스 역할을 하다 무리뉴 부임 후 스타일이 맞지 않아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됐지만 징징거리거나 큰 불만 없이 묵묵히 벤치를 지켰고 맨유로 이적 후에도 여전히 첼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 경쟁팀으로의 이적이었음에도 첼시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타와 함께 오비에도 출신의 산티 카솔라도 인간 자체가 극호감형인데 말년 벵거볼의 핵심이라 불릴 정도로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친 몸싸움을 당하든 억과 파울을 당하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해맑게 웃고 다니는 모습에 팬들은 물론이고 상대팀 선수들조차 큰 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그와 뛴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카솔라는 엄청난 실력에 비해 에고가 없다. 항상 웃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수술 부위 감염이라는 억가로 담당이에게 걷기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환부에 딸의 이름 타투가 새겨진 팔뚝살을 이식하고 10번의 재수술 끝에 악착 같은 재활로 636일 만에 그라운드 복귀에 성공. 심지어 재능을 꽃피웠던 비아레알로 이적 후 다시 부활해 국대까지 재승선하는 인간 승리 스토리까지 더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죠. 그리고 23년 커리어 황혼기에 접어든 카솔라는 어린 시절 고향팀 오비에도로 이적해 팀의 일부 승격을 이끌었고 이에 오비에도가 거액의 주급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팀의 재정을 생각해 라리가 규정 최저 금액과 초상권 수입
정부를 포기. 대신 유니폼 판매 수익 10%는 유스 아카데미에 투자해달라는 조건으로 재계약에 사인하면서 난방까지 두둑히 챙겨간 카솔라. 요런 카솔라를 잘 설명해주는 한 인터뷰가 있는데 기자가 카솔라씨, 당신은 왜 항상 그라운드에서 웃고 다니나요? 라고 묻자 카솔라는 행복하니까요. 계속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안티팬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파울로 디발라. 디발라는 소년 만화에나 나올 법한 잘생긴 외모와 또 그에 걸맞는 유니크한 검투사 세레머니, 또 사라져가는 판타지스타 계보의 명맥을 이으며 희소성 있는 플레이 스타일까지 더해 팬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요런 축구력이나 외모도 외모지만 개념이 가득가득 차있는 뇌지컬로 인성킹이라 불리는데, 가장 먼저 마타가 시작한 커먼골에 합류하면서 축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 전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며 꾸준히 자신의 연봉 1%를 사회에 기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유니세프와 협력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2025년에도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을 축구로 돕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히 자신의 뱉은 말을 지키고 있는 디발라. 2020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이야기 도중 인종차별은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이나 그 어떤 걸로도 차별을 당해요. 제가 유스 시절 같이 뛰었던 아시아 선수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봤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전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피부색이 어떤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유색인만 인종차별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라는 개념찬 발언으로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원조 세리의 꽃미남 스타이자 엄친아 그 자체인 카카도 안티팬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문데, 축구력이야 발롱도르를 탔다는 것만으로 뭐 설명이 끝나고, 선하게 잘생긴 꽃미남 스타일의 외모와 또 당시 7할 1왕의 포스로 간지나는 플레이 스타일 덕에 전세계 수많은 팬들을 입덕시켰는데요. 경기 중에도 비매너 플레이나 다이빙, 엄살,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 그 자체였던 카카. 그리고 또 다수의 브라질 출신들이 보여준 엉망진창의 자기관리와는 다르게 순박하고 수더분한 사생활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오죽하면 기자들이 건수 하나 잡아보겠다고 카카를 미행했더니 혼자 공원에 앉아 성경책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일어나 혼자 성경 구절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걸어가는 걸 보고 다시는 미행을 붙지 않았다는 썰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렇듯 깊은 신앙심 덕에 술, 담배, 유흥을 멀리하면서 부설에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현역 시절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전 세계를 돌며 꾸준히 봉사와 기부를 이어가면서 타임즈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2번이나 뽑히기도 했죠. 2014년에는 첫사랑과 결혼했던 카카의 이혼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 완벽한 건 없는 건가 싶던 찰나 헤어진 부인 피셜로 카카는 한 번도 날 배신한 적 없고 너무 완벽한 남편이라 오히려 내 삶에서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다 라고 밝히면서 이 말을 탁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심 바른 행동으로 페어플레이 고트라 불리는 클로제. 일단 클로제는 애초에 다소 늦은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하기 시작해 목공이를 병행하며 7부 리그에서 뛰다 월드컵 최다 득점자까지 오르는 인간 승리 서사로 많은 팬들에게 호감픽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리고 2005년 브레멘 시절 경기 도중 키퍼와 경합 이후 PK가 선언됐는데 갑자기 심판에게 다가가 키퍼가 아닌 잔디 때문에 넘어졌다고 양심 고백해 PK를 반납하는 클로제. 이 사건으로 독일 페어플레이 상을 받게 되자 당연한 일인데 이게 상까지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라며 플랜을 풍겼고, 2012년 라치오 시절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뽑아냈는데 상대팀 나폴리는 이게 핸드볼이라며 강하게 어필. 그러자 클로제는 심판에게 다가가더니 저기 사실 제 손에 맞았습니다. 이 득점은 무효입니다 이라며 또다시 양심 고백을 시전했고, 이에 골 취소가 되면서 나폴리 선수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긴 했지만 팀은 3대0으로 패배. 그래도 자신의 소신과 뱉은 말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독일 페어플레이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외에도 어느 팀에서나 벤치에 처박든 뭘 해도 불만이나 아쉬운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극우 팬들이 많기로 유명한 라치오 시절 로마 더비 도중 관중석에서 나치를 대표하는 문구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깃발을 흔들자 경기가 끝난 뒤 정치는 경기장에 들어와선 안 된다 라며 쓴소리를 뱉어 더욱 호감도를 끌어올렸죠.